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12PR 2024년도에 올라온 Domain Gap Embeddings for Generative Dataset Augm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 최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디퓨전 베이스드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찾아봤는데요. 위농 왕 씨는 지금은 현재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 논문이 퍼블리시 된 논문 중엔 첫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긴 했는데 관련된 연구 분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 현재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비전 베이스 모델 관련해서 좀 파라미터를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알렉스넷부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비전 트랜스포머까지 현재 이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굉장히 큰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모델 파라미터만큼의 좀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했던 제일 제너럴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인데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이나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좀 큰 규모의 모델이 등장하면서 라이언 5빌리언 5억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리얼 월드에서의 데이터셋들이 현재 등장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리얼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 후에 보통 이걸 인퍼런스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걸 리얼 데이터셋을 열심히 학습시킨 모델이 리얼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도메인에 예를 들면 아트 페인팅과 같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봤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분야를 이제 보통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분야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자체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때 타겟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와 달리 라벨이 없는 상태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였던 트래디셔널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은 예를 들면 플리핑을 하거나 컬러 지터링을 주는 식으로 포토메틱한 혹은 지오메트릭한 왜곡을 좀 강하게 주어서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셋 바운더리를 임의적으로 늘려주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토메트릭하고 지오메트릭한 왜곡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러 신택틱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 소스 데이터로부터 만들 수 있는 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좀 바운더리를 넓혀줄 수 있는 방식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서 학습을 다시 어댑테이션을 한 후에 타겟 데이터에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택틱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생성 모델을 학습해야 하는 점, 그리고 이 생성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좀 충분한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점이 좀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분들은 과연 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타겟 데이터가 굉장히 소량이고 더불어서 현재 이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아도 현재 충분히 잘 well trained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디퓨전 모델만을 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논문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에서 다룬 메소드 이름이 DOG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메소드는 퓨샷의 적은 데이터량을 가지고 크로스 디스트리뷰션, 한 개의 타겟 데이터로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였고 어떠한 태스크 상관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세그멘테이션은 상관없이 인퍼런스만 사용을 했을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한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로는 첫 번째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나왔던 논문은 GAN이라고 하는 보통 이게
제가 사기꾼을 넣고 싶었는데 관련해서 사기꾼 아이콘이 없어서 네, 마술사를 넣어봤는데요. 보통 이런 포뮬레이션을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제너레이터가 있을 때 똑똑한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똑똑한 경찰,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더 똑똑한 기준선을 만들어서 제너레이티브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겐 모델과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즈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로부터 실제 이미지를 샘플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역으로 통계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디퓨전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쯤에 가장 열풍이 불었던 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겐처럼 어떤 특정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이미지 자체가 페어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얼룩말과 말 같은 이미지의 그 스트럭처 자체가 페어하지 않더라도 스타일말 인젝션해서 주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가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겐보다도 더 강력하게 디퓨전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크로스 어텐션 맵 자체를 조작을 해서 디퓨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를 조작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토큰을 주입을 해서 이 토큰 자체가 새로운 스타일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이 모델 자체를 특정한 좀 적은 양의 데이터셋에 파인튜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접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 겐이나 디퓨전 같은 모델 자체가 워낙 신테틱한 데이터셋을 잘 만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도메인 시프트나 도메인이 좀 적은 인밸런스한 상황에서의 어댑테이션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특정 클래스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은 데이터셋의 경우 그 적은 양의 클래스를 임의로 데이터를 더 증폭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과, 오른쪽 같은 경우에 도메인 시프트라고 하는 이 소스 데이터에서 타겟 데이터 자체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경우에 이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것 자체를 디퓨전 모델의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모두 다 텍스트라는 좀 프롬프트가 좀 스페시픽하게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클래스를 위한 텍스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를 주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 메소드는 좀 생각보다 간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공될 수 있는 타겟 데이터 자체의 양이 좀 적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 방식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에 도메인 갭 익스트랙션이라는 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자체의 도메인 갭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당 추출한 도메인 갭을 가지고 타겟 도메인으로의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 갭 익스트랙션 방법인데요. 이 방식에서는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특정 클립에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립 자체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가 얼라인 되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이미지의 스페이스와 이미지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텍스트 스페이스가 적절히 매핑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도메인 갭을 추출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추출 방법을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이제 클립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비전 랭귀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들한 상황의 텍스트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인데요. 사실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photo of rainy evening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쓸 수 있는 반면에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좀 더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걸 굳이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A person of wearing 어떤 컨셉의 sitting on a couch이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텍스트, 예를 들어서 person wearing a shirt sitting on a couch라는 텍스트 인베딩이 있을 때 텍스트 인베딩에 비주얼로 볼 수 있는 셔츠에 대한 인베딩들의 에버리지랑 주입하고 싶은, 이 셔츠 대신에 주입하고 싶은 컨셉에 대한 인베딩을 다시 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아이돌한 인베딩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착안을 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 I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 데이터라고 하고 뒤에 있는 이 JXI로 표현된 게 소스 데이터고 이 앞에 있는 게 타겟 데이터라고 할 때 이 타겟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인베딩 자체를 에버리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타겟 데이터들이 만약에 어떠한 아트 페인팅이라고, 포토 오브 아트 페인팅이라고 했으면 이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을 때 이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은 빼고 이 아트만 남기고 이 뒤에는 예를 들어 포토 오브 점 클래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빼고 포토 오브라고만 이것만 남기고 싶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도메인 갭을 추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들이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PCA 방법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 이미지 레이턴트 피처들이랑 소스 데이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다 합쳤을 때 PCA로 분해를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남는 부분을 도메인 갭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해당 연구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앞서 말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피처 자체를 도메인 갭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 앞선 첫 번째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메인 갭을 추출을 하고 나면 이 도메인 갭 자체는 클립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추정되는 도메인 갭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갭을 앞서 추출된 앞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소스 데이터 피처에 주입을 하게 되고 이 주입된 피처 인베딩을 이제 디퓨전 모델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피처 스페이스 자체가 클립 모델로 학습이 될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클립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 자체를 언클립이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원래 디퓨전 모델은 이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VA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게 복원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통 오토인코더를 앞뒤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앞뒤의 오토인코더 자체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클립 스페이스로 맞춰서 튜닝을 해놓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선 수식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소스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VXI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앞서 추출한 도메인 갭을 더하고 랜덤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랜덤 펄터베이션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추가를 한 걸 G라는 이제 스테이블 언클립, 여기서는 언클립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에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이 도메인 갭 익스트랙터로 얻은 도메인과 소스 이미지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소스 이미지의 스트럭처가 좀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클립 스페이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캐니 엣지나 뎁스맵 같은 추가적으로 컨디션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너레이션 된 데이터셋 자체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클리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방식은 가장 자신 있게 오답을 찍는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밸런스 클래스에 대해서 이 서브포퓰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일반적인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환경에서 정말 이 어그멘테이션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리테이티브하고 퀀티테이브한 방식의 효과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브포퓰레이션 시프트를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셀럽A 데이터셋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위에 줄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가 안경을 쓴 남자 데이터고 타겟 데이터가 안경을 벗은 남자 데이터일 때 이 안경을 쓴 남자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이 안경을 다 벗겨온 남자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한 거고요.
밑에 경우에는 그 반대로 안경을 벗은 여자를 소스로 했을 때 안경을 씌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경의 유무를 서브 퍼퓰레이션 시프트로 봤을 때 학습을 한 결과이고, 아래가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을 이 셀러베이 데이터셋 기반으로 해당 어큐러시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나왔고, 테스트 어큐러시가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에 그냥 이미 있는 데이터셋에서 오버샘플링한 이 서브 퍼퓰레이션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오버샘플링한 경우, 랜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 지터링이나 지오메트릭한 어그멘테이션 랜덤하게 가한 경우, DA 퓨전 같은 경우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기존의 어그멘테이션 기반 기법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해당 경우 중에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 디퓨전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좋은 결과인지를 보기 위해서 파인 튜닝한 어댑테이션 하고 싶은 타겟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리고 한 거에 오히려 이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을 때 각각 성능 지표를 보았을 때 오른쪽과 같이 파인 튜닝을 한 모델에 이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파인 튜닝을 한 결과보다 훨씬 좋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이 원하던 바로 언슈퍼바이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자체의 다양한 태스크에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인데, 첫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각각 적용을 해봤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넷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고, 두 번째는 FMOW라는 데이터셋인데, 도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도메인들의 클래스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 FMOW 같은 경우에도 도메인넷처럼 각각의 다른 도메인에서 이 밑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에 클립이나 인포그래피, 스케치, 페인팅으로 했을 때 각각의 결과고, 실제로 성능으로 봤을 때도 앞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사용되는 다른 베이스라인들을 사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보다 성능 향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컨트롤 넷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캐니 엣지 같은 좀 더 컨디션을 더 주는 경우, 그리고 클리닝과 같은 데이터의 컨피던스를 높이는 경우를 각각 주입을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향상 양상인데요. 봤을 때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체를 주입을 했을 때가 가장 큰 어큐러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에도 파인 튜닝 하는 것처럼 성능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그멘테이션 기반이 아니라 도메인 어댑테이션 자체의 메소드들의 이 도메인 어그멘테이션을 가한 데이터셋을 주입을 했을 때의 경우인데,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에 각각 아래와 같은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태스크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여기서는 GTA 데이터셋에서 시티스케이프스로 시뮬레이션 기반에서 리얼 상황으로 옮기는 데이터셋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자체도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테스트 어큐러시 자체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제너레이션 방법으로 나온 퀄리티가 과연 믿을만한지에 대한 릴레이션 스터디들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했지만 과연 이게 사실성 있는 데이터셋인가를 보기 위한 FID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D 스코어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전에 DA 퓨전이나 DATUM 같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사용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보다 FID 스코어가 훨씬 낮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들을 실제 학습을 한 네트워크에 나오는 피처를 가지고 티즈니를 해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소스 데이터가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타겟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 저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파란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제너레이트 된 이 주황색
데이터셋이 타겟 데이터셋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이제 주입하는 도메인 갭의 강도에 따라서 얼만큼 변화하는지에 테스트를 해본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인데, 이 에딧 스트렝스, 이 주입하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원래 있던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많은 양상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에서 스케치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경우에는 에딧 스트렝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스케치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도메인 자체가 원래 리얼 데이터와 좀 연관이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 에딧 스트렝스를 높이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분들도 좀 실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 팩터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로 이미 있는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학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인퍼런스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충분히 이에 대해서 보여주었다고 논문 저자는 얘기했지만, 이와 함께 리미테이션도 제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클립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클립 모델 자체가 학습을 할 때 보지 못했던 클래스를 마주했을 때는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언클립 자체, 이 디퓨전 모델 자체도 학습을 할 때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이 프레임워크는 아예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인퍼런스 온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더 튜닝을 할지에 대해서 연구할 방향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